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 해운업과 수산업이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지요. 해운업은 침체기를 겪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 참 반가운데야. 반면에 수산업은 현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 카대야. 오늘은 해운업과 수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의 김도훈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입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그 2017년이었죠. 그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참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업이 살아나는 게 뭐 느껴질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운업이 살아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해운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다 이제 핵심적인 원동력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운 재건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고 해운 강구 건설이라는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해운 재건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선사들에 대한 경영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화물 확보 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예, 예. 그 결과 한진 사태 전 해운 매출액이 39조 원에서 사태 후에 29조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현재는 사태 전 수준인 37조 원 이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해운은 그렇고 예. 그 우리는 오늘 얘기하는 게 이제 수산업 쪽이어가지고 해운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예. 그 수산업이 참 안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수산업에 대해서 그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해운 재건에 비추어 수산업 현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어 어업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최고치 대비 한 50% 정도로 생산량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네네. 그 결과 당연히 어업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는 비록 생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방 산업인 가공이나 유통 산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 종사자 수는 2010년 한 10만 명 이상에서 2019년 8만 명 수준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네. 특히 어업 종사자 수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네. 60대 이상이 한 63.4% 이상이 되고 반면에 20대의 신규 어업 종사자 수 비중이 1.3% 수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젊은 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업에 있어서 선박이 중요한 수단인 것처럼 수산업에 있어서도 어선이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 어선의 대부분이 1980년대 모델로 유류를 많이 소비하고 어선원들이 많이 필요한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해운 재건에 있어서는 설령 20년 이상의 선박을 노후 선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설령 20년 이상이 되는 어선은 전체 어선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선의 노후화 현상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어선 신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어선의 경우에는 대출 조건이나 담보 가치 절하 등 금융 지원 조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어 실질적인 어선 신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끄럽지만 일본에서 버리는 어선, 네. 그것을 우리가 중고선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것을 구입해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어선 기반 구축과 관련한 정책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근해 어선만, 즉 큰 어선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기금 규모도 160억 수준에 불과하여 국내 해운업이나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생산량 급격히 감소해, 종사자 수도 감소해, 어선은 낡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조금 뭐 좀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어선 감척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떤 사업이고 요거 성과는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바다는 1999년과 2000년대에 한일 한중업 협정 이후로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네. 한 21% 이상이나 좁아져 있고 그래서 좁은 어장에 어선이 너무 많으면 수산자원 관리도 어렵고
어선 간의 경쟁적 조업으로 업 경영이 악화되므로 예,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선의 척수를 줄이고자 하는 네네. 사업이 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2만여 척이 감척되어 수산자원관리 및 어업 경영 안정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네. 하지만 여전히 적정 어업 자원 및 어업 경영 수준에 비해 어선 수가 과잉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는 어선 감척 사업이 연간 적은 예산 한 300억에서 400억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어선 강도가 낮은 연안 어선, 즉 작은 어선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조업 폐역 감소와 어의 경쟁 심화에 비해 어선 감촉으로 인한 어업 구조 조정의 속도감이 늦었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의 앞서 말씀과 비추어 보면 어업 종사자 수가 2019년에 8만 명 수준. 그러니까 뭐 10년에는 10만 명. 그러니까 점점점 줄어들었는데 어선 감척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거는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기 위한 기회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제 열악한 승선 환경이나 뭐 노후화된 어선 구조 여기에서 이제 인명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악한 승선 환경 및 노후화된 어선 구조로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매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어선 사고 건수는 연간 1,600건 수준으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예. 더욱 놀라운 것은 어선 작업 중에 발생하는 연간 재해율이 어업의 경우에는 5.56%로 농업의 0.9%, 건설업의 0.72%, 제조업의 0.58%에 비해 예. 아주 심각한 수준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데 그럼 어떤 사고들이 주로 네. 배에서 나는 겁니까? 승선 조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진다. 예, 그다음에 뭐 바다에 빠져도 특별한 구명조끼가 없어서 그냥 물 속에 이렇게 근데 진짜 나오기 이게 어렵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예. 분들 왜 구명조끼를 못 입으시죠? 그게 조업 환경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이 물고기를 어획하거나 하다 보면 이는 몸에 이런 옷들이 상당히 거추장스럽게 되어 있고 예. 현재 구명조끼 같은 것들이 또 두껍기 때문에 또 덥기 때문에 예. 조업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을 해봐도 이 부상을 당하면은 육지에서처럼 금방금방 병원으로 이송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좀 크겠네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해상 원격 의료 지원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예. 우리 어선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긴급 구조라든지 예, 예. 그다음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강화가 돼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듯이 그 어선에서 타는 분들이 다 이렇게 구명조끼 안 입고 계시면 만약에 이제 갑자기 전복이 된다거나 좌초가 된다 이러면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좁은 어장에 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요즘에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어떤 안전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좀 무언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게 말입니다. 드네. 뭐 무슨 일이든 간에 사실은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산 분야 정책 사업을 위한 기금 같은 거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해운업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요. 기금이 첫 번째가 수산발전기금이고 네. 농업과 연계되어서 농업의 예산에서 조금 일부를 지원받는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 어업 구조 조정 및 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은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 회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준이 농업에서 일부 지원을 받다 보니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내 조선 및 해운업 구조 조정을 위해 정부가 1조 원, 한국은행 10조 원 등 총 12조 원의 펀드가 조성된 해운업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실정이고 예, 예.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9조 원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여 어선 감청 및 어선 현대화 등 어업 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 현재의 기금 수준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라에서 볼 때도 약간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자꾸 줄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기금이라는 게 정책 방향이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는 사양 산업이란 말은 정말 싫어하고요. 네. 좀 앞으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잠재력이 큰 우리 수산업인데 조금만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텐데 예, 예. 결국은 일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방금 그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인식,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이 네.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연 이거 단어를 고르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나와서 그러니까 의도는 없었습니다. 기존의 네네. 방식으로만 계속 작업을 네. 이어나가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된다는 뜻으로 사양이란 네. 단어를 쓴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160억이고 12조 원이면 어떻게 보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한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네.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해운업의 경우에는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위기라는 인식이 금방 확산되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수산업은 큰 기업이 없어 위기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산업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려운 한계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오랜 전부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어선 감척, 어선의 현대화를 위한 신조 사업 등이 제기되어 왔지만 아주 소극적인 소위 말하는 땜질식 정책 추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운 재건과 마찬가지로 수산업에 있어서도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연근해업 혁신 방안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업 구조 개선을 위한 혁신기금 1조 원에서 2조 원 수준의 기금을 제안하였습니다. 네네. 해운 재건에서 보여주었던 과감한 정책적 의지와 추진이 수산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구 아버지들 중에서 배 탄다 하시는 분들 원양어선 많이 타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네. 주위에 보면은 잘 없지. 그런데 아주 인기 유튜버 중에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원양어선 타는 젊은 분이 배에서 생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데 와, 그 인기도 많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좀 이런 젊은 신규 어업 인력 유입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는데 근데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유튜버분도 예. 젊은이들이 이렇게 섣불리 오시면 조금 꺼려할 수도 있다, 예, 힘들 수도 있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선의 노후화가 아주 심하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신규 인력의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선을 포함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이미 현대화가 앞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업 환경이 아주 좋고 어선의 현대화가 진행이 되어 있어 노르웨이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력이 서로 수산업 분야에 네. 취업을 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서도 어선을 포함한 시설 개선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국내외 교육 지원과 어선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 지원책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핏 르포 기사 같은 걸 봤는데 노르웨이에 그러니까 선장이 거의 혼자서 다 하는 뭐 이렇게 어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그냥 가공까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3,000톤 이상의 급에 우리나라는 한 100명이 붙어야 되는 배에 예, 예. 노르웨이는 6명이서 아이패드 하나로 조정을 하고 배 안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젊은 예, 우리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 너무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니까 뭐 요런 이제 시설 같은 게 어떤 어선이 좀 현대식으로 바뀌고 하면 우리 학생들도 좀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부경대학이나 수산 관련 대학들은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미 바다에 대한 사랑, 예. 수산업에 대한 진출 의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산업적인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네네네. 학생들이 진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업계로 뛰어들기보다는 공무원 준비 등을 많이 하는 이유가 네. 거기에 예. 있습니다. 기승전 그래서, 공무원 또 씁쓸하군요. 그래서 빨리 정부에 좀 과감한 투자가 그래요.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투자, 예.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뭐 단기적인, 중기적이고 다 장기적으로. 네, 예.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수산업은 필수 산업입니다. 그래서 주정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운 재건의 성공과 같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한 수산업 재건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특히 바다는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행정 조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이용하는 산업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 1996년 발족하였고 2013년에는 부활하였습니다.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향후 필수적인 행정부서로서의 자리매김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선박 및 어선 신조, 친환경 선박 대체,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 조성, 어선원 역량 강화 및 근로요건 개선 등 해운업과 수산업 분야에 대한 균형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정말 오늘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바다를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또 수산업 분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으로 좀 한정을 시켜보면 수산업 관련 사업체 수가 2만 6천 개 이상, 종사자 수는 10만 명, 그리고 연간 산출액은 18조 이상으로 우리 부산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소중하고 귀한 산업이 바로 우리 수산업입니다. 충분한 산업적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만 확대된다면 우리 수산업은 우리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에 있어서는 늘 가까이 바다가 있고 수산물은 늘 자주 먹어서 우리는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바다는 쓰레기 등과 같은 그런 오염 등으로 네네.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모두 바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바다 보호, 바다 가꾸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호소력 짙을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산물 그냥 먹지만 바다가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김도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도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피하고 더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지내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693회 박성헌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